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주제, 더 나이 들기 전에 척추 건강을 지키자. 우리의 척추 건강을 지켜주실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짠하고 나타나셨네요. 좀 전에 프로필 사진으로 나오고 계셨는데,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조용욱입니다. 선생님 오늘의 주제가 바로요, 척추 관절 이야기입니다. 이 척추가요, 흘러가는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척추도 혹시 늙는다라는 말이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여러 관절처럼 척추도 네.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기 마련인데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척추의 구조를 우리가 조금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오늘 제가- 척추의 구조를 직접 배울 수 있는 네, 날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모형을 이거 가지고 뭐예요? 왔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게 혹시 우리 몸속에 네. 있는 척추인가요? 맞습니다. 흔히 이제 척추뼈 라고 하면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감자탕 먹을 때 우리 척추뼈 얘기하는데 감자탕을 얘기하시면 네. 제가 갑자기 찔려서 감자탕을 먹을 못 때 먹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네. 그 부위가 바로 척추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요. 예. 네. 근데 생각보다 저희 척추뼈가 굉장히 두껍고 단단하네요. 네. 제가 이제 일단 허리뼈 모형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흔히 이제 척추뼈 사이에 이렇게 이제 흔히 우리 디스크라고 알고 계시죠? 이 네네.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이 있고요. 추간판. 요 녀석 알죠? 추간판. 네. 추간판이 있고 또 이제 위아래 척추뼈가 있으면서 요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그 노란색이 우리 다리로 가는 척수 신경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네. 그거를 척추관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위아래 척추뼈를 연결해주는 네. 이렇게 뼈가 관절이 양쪽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감자탕 얘기하셔서 자꾸 감자탕이 떠오르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요 양쪽에 있는 관절을 우리가 뒤에 있다 그래서 후관절이라고 합니다. 후관절,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 추간판에 혈관이 이제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 2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보행을 하게 되면 디스크가 이제 납작하게 눌리기 시작합니다.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면 혈관들도 같이 눌리기 때문에 이제 혈관들이 이제 퇴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퇴화되기 시작하면서 디스크들이 좀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고요. 10대 이후부터 네. 떨어지고 약간씩 줄게 됩니다. 근데 10대부터면 그래도 생각보다 좀 굉장히 빨리 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생각보다는 어린 나이부터 이제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대개는 이제 40대 이후서부터 이제 퇴행성 변화가 아주 빨라지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20대부터 좀 급속도로 일찍 시작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척추의 노화가 바로 퇴행성 척추증이라고 하는 거군요. 척추증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점이라고 하면 네. 됩니다. 거기서 시작이 돼서 네. 관절들이 이제 팽팽할 때는 탄력이 있고 네. 미끄러지지 않는데, 이게 약간 팽팽한 그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예. 땅땅하게? 두꺼울 때는 관절이나 인대가 팽팽한데, 네. 디스크가 좀 줄어들게 되면 네. 이제 관절들이 느슨해지기 시작해서 앞뒤로 옆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몸에는 이제 그 보상 작용을 하기 위해서 척추뼈가 좀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가시뼈처럼 골극이라 그래서 네. 가시뼈처럼 뼈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뒤에 있는 관절이 두꺼워지기도 하고. 네. 선생님 그럼 저는 봐보세요. 여기 목뼈가 네.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이거 봐봐요. 네. 이 네, 정상입니다. 얘 정상이에요? 네, 정상입니다. 정상. 아니 여기가 만져봐요. 네. 아니 한 번만 만져봐요. 안 만져도 될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한 번만, 아니 선생님 척수가 아니 100점이에요. 100점인데 한 번만 100점이에요. 이거 봐봐. 아니 한 번만 이렇게 눌러봐요. 알겠습니다. 네.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네. 그 디스크가 본래는 이제 우리가 체중 이제 무게를 다 실어주는 관절인데, 네. 원래는 척추에 가해지는 무게의 80%가 디스크에서 받고 또 20%가 뒤쪽 후관절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80대 20인데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의 탄력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그게 역전이 돼서 오히려 디스크에 가해지는 무게보다도 뒤쪽 관절에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관절에 많이 힘이 걸리다 보면 네. 이 관절에 후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또 이제 관절이 많이 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바로 퇴행성 척추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퇴행성 척추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증상은 그 연골이 닳게 되면서 그렇죠. 허리가 아프죠. 근데 이제 이게 워낙에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10대나 20대부터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정도인데 이게 상당히 진행이 되고 나면 허리를 조금만 움직이거나 이제 허리를 조금만 써도 허리 통증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또 신경이 눌리지 않더라도 네. 그런 통증들이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이런 데까지 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아픈데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심코 방치를 했다가 척추 관절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진 보면서 선생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사진이 여기 짠. 첫 번째 사진에서는 파란색 화살표 표시한 부분이 앞뒤로 이제 가시뼈 같은 골극이라 그래서 뼈가 좀 튀어나온 부분이 좀 보이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관절들이 약간씩 불안정증 올 수 있는 시기가 되겠고요. 이제 또 다음 중간 사진은 여기는 저도 딱 보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이 사진은 아마 한 50대 이상이신 분 사진인데 네. 빨간색 표시한 부분을 보면 거의 디스크가 거의 다 달아서 거의 붙었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이 고무 이런 연골 같은 게 아예 달아 없어진 거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혈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좀 애껴 써야 되는데 애껴 써야 되네요. 네. 아껴 얘들아 미안하다. 네. 그래서 저 사진 곧 유심히 보시면 뼈가 이렇게 밀려 있어요. 앞으로 빠져서 그러네요. 위에 뼈가 앞으로 빠져서 아래 뼈는 뒤로 밀리고 그래서 이렇게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정증이 심해지면 이렇게 뼈가 미끄러지는 일도 생기고요. 마지막 사진은 아마 좀 한 80 이상 되신 분 사진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하얀색이 뼈 후관절 부위에 해당하는데 후관절 부위가 다 이제 붙어 있어요. 그쵸. 이거는 이제 자연 유압이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다 붙어버린 네, 관절염이 반복되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고 낫는 과정 중에서 뼈들이 막 이제 재생이 돼서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 유압이 되면 허리뼈가 뻣뻣해지고 심한 강직이 와서 허리를 잘 못 쓰시게 되죠. 이런 이렇게 과정을 겪는 병을 퇴행성 척추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병원을 내원하셨던 사례들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그 부분들을 한번. 사실 이제 그 퇴행성 척추증의 치료 자체가 네. 뭐 수술이나 이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환자를 볼 때 이분이 이제 신경이 많이 눌려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단순한 퇴행성 척추증인지 이제 감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감별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검사가 MR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40대 여자분인데요. 이게 한 분의 네, 다 한 MRI 분이고 인가요? 네. 엑스레이, CT, MRI입니다. 엑스레이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한 2년 전부터 허리가 지속적으로 아프셨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물리치료도 하고 약으로 버티고 그러다 보면 좀 낫고 네. 이러면서 한 2년을 버티셨는데 최근 한 2달 전에 다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가 쩔뚝거리고 그러면서 힘이 자꾸 빠지니까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니까 저희 4, 5번 파란색 화살표 표시한 부분이 4번, 5번 요추인데 네. 보시면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어서 약간 미끄러져 있어요. 그리고 뼈가 흔들리는 게 엑스레이에서 보일 정도죠. 이렇게 미끄러져서 그리고 뼈 사이가 굉장히 좁아져 있고요. 그래서 저쪽이 문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CT를 찍어보니까 훨씬 더 선명하게 좁은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MRI 찍어보니까 반전은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아래쪽이었어요. 정말요? 그렇죠. 그 아래죠. 빨간색 표시한 부분은 네. 맨 아래죠. 네. 그래서 아까 파란색은 아래에서 두 번째였는데 그렇네요. 그 윗부분은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왔지만 심하지 않았고 아래쪽이 이제 디스크가 많이 완전히 튀어나왔네요. 파열돼서 신경을 눌렀던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바로 해서 다행히 이제 다리 마비도 풀리고 통증도 많이 좋아지셔서 네. 이제 보행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게 해드렸는데 문제는 네네. 그래도 허리는 계속 아프신 거죠. 자주. 왜냐면은 4, 5번에 이제 불안정증이 있고 퇴행성 척추증이 원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네. 수술을 하더라도 이런 퇴행성 척추증 자체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재활치료라든지 환자분이 꾸준하게 운동요법을 하면서 노력을 하셔서 이후에는 좀 허리 통증이 많이 개선이 되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척추 노화를 막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최대한 늦추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이제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면 이제 디스크에 당연히 무게가 많이 실립니다. 네. 많이 실리고 당연히 이제 혈액순환, 디스크로 가는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노화가 빨라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항상 이제 올바른 자세를, 바른 자세를 갖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바른 자세라 하면 네.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요 자세일까요? 그렇죠. 이제 좋지 않은 자세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 좋지 않은 자세는 바닥에 쪼그려 앉는다든지 양반다리로 앉는다든지 오, 제가 제일 이러면은 좋아하는 이제 자세예요.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거든요. 그리고 뭐 책상이나 이런 의자에 앉을 때도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고 목이 앞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자세를 피하시는 것이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네. 누워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네. 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거기 들어오면 또 제가 있습니까? 네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자세여도 오래 그 자세를 하고 있으면, 오래 앉아 있으면 바른 자세를 하더라도 허리에 이제 디스크로 가는 산소 공급에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찬가지 탄력이 떨어지고 디스크도 빨리 이제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해야 되겠고요. 네. 틈틈이 수시로 일어나서 우리가 기지개도 피고 좀 일어나서 좀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스트레칭하고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이러고 있는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아, 네. 지금 우리 네, 지금 한번 기지개 한자세 너무 많이 하고 기지개 있었어. 한번 좀 필까요? 네. 아, 네. 앉으시고 앉았다 아, 일어났다도 네. 이거 많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 그런가요? 다시 살살 천천히 네. 이렇게. 자, 또 TV 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네 번째 아,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순간 까먹어서 자, 네 번째는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운동이 이제 걷는 운동이에요. 네. 걷기 운동을 하면 허리 주위 근육이 이제 좀 발달이 되고 인대도 좀 탄탄해지기 때문에 근육과 인대가 탄탄해지면 이런 불안정증, 허리가 흔들려서 자꾸 관절이 망가지는 것을 좀 늦추고 이런 관절의 건강도 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시도록 이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네. 뭐였죠? 첫 번째. 첫 자, 알아요. 번째는- 시작. 자,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을 들지 않는다. 네. 두 번째는 양반다리를 하지 않는다. 네. 세 번째는 좋은 자세여도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안 된다. 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는다. 자, 네 번째는 걷는 운동. 걷는 운동을 한다. 여러분 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요 야속한 세월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척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럼 다음 주에도 아주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킴이 소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선생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걸어야 돼. 시작. 헛!